우리가 흔히 돈이 많다는 얘기와 돈을 잘 번다는 얘기를 잘 나간다고 퉁쳐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돈이 많다는 건 축적된, 그러니까 쌓아놓은 자산이 많다는 거고, 돈을 잘 번다는 건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나가면, 그러니까 쌓아놓은 돈도 많고 버는 돈도 동시에 많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극소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자본을 축적한 계층은 이미 노동을 통해 충분히 소득을 축적해놓고 은퇴하는 5060 세대고, 수입이 좋은 계층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3040 계층이거든요. 물론 5060인데 모은 돈 없고 3040인데 신흥사업으로 자산이 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예외로 치고 대체로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5060인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이제 사회에 나가는 3040 세대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가족끼리라도 돈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성인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에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세를 내거나 내가 죽고 나서 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40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와 그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겹치면서 앞으로 이런 흐름에서 과도하게 가져가는 세금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돈, 그러니까 소득 없으면 살던 집을 팔고 하급지로 내려가라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좀 덜 벌어도, 시드가 좀 부족해도, 머리만 좀 트이고 성실하면 누구나 강남 들어가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상황이 전후 1세대가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고 2세대들이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3세대들이 이어갈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옛날에 1977년에 반포 주공아파트를 분양할 때 별명이 내시 아파트였어요. 왜 내시 아파트였냐면 정관 수술하면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분양받으셔서 잘 버티시던 분들 지금 아파트로 20배 30배씩 실현하지 않은 차익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1주택자 분들도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집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녀가 둘 정도인데 본인은 강남 사는데 자녀는 둘 다 무주택자거나 전세 살고 있으면 이제 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가 많이 쳐줘서 평당 1억 치면 1억 2억에 산 게 30억인데 그거 정리해서 세금 내고 새로 부모 자식 간의 주택 하나씩 나눠서 사려면 자산이 산산조각 납니다. 아마 그거 쪼개서 자식 돈 나눠주면 증여세까지 내고 집 하나씩 해주고 나면 그 돈으로 갈 곳이 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택은 공짜로 사줍니까? 그거 사주려면 일단 자금 출처 증빙에서부터 막히니까 증여세부터 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참사를 방지하려면 애들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가지고 증여세를 마련해 놓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3040 부모 세대들이 증여세 대비까지 완벽히 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 이름으로 증여세까지 마련하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자산이 증식되었다는 거죠. 90년대까지 서울에 등기만 쳐놨으면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 가까이 자산이 늘어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었다 하더라도 결국 두 채 세 채를 안 잡아놨으면 증여 상속 단계에서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가 얼마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녀가 그래도 자금 출처라도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돈을 꾸준히 모아놨으면 어떻게 이걸 잘 만들어서 증여라도 가능한데, 옛말에 자식이랑 골프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자식은 그러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파락군에서 키웠는데 머리가 돌이라서 어디 이름 없는 대학 같은 데 나와서 어영부영 졸업하고 빌빌대고 있으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부모가 단순히 자본을 많이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왜 부가 유지가 안 되냐면, 이제 자산의 시대에서 소득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산에 과도한 세금을 붙이는 식으로 앞으로 방향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강남에서 키웠다고 해서 여러분도 강남에 살 수 있을 거라는 게 큰 오산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입이 충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지 않는 한 부모님 집 온전히 물려받기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힘듭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또 형제 자매가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두 개의 교훈을 얻고 이제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물려받을 게 있는 사람이다 하면 지금부터 부모님 자산을 어떻게 옮겨올지를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 보세요. 뭐 부담부 증여로 전세를 끼고 받아오던지 지금부터 미리미리 옮길 준비를 조금씩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상속 단계까지 가서 꼬이면 여러분 부모님 자산 공중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신경을 쓰고 항상 중요한 건 부모의 자산을 믿지 말고 증명할 수 있는 내 앞가림을 제대로 해서 수입을 충분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고요. 나중에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수입을 증명할 수 없어서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믿고 뭐 우리 집 돈 많다 이런 20대 초반들이 가질 법한 양아치 마인드 버리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다르게 우리 세대는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 상속세 때문에 된통 당합니다. 일단 자녀가 제대로 인간구실 하면서 사는 건 여러분이 살면서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적어도 미리미리 내 자산을 유리하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증여의 비과세 한도는 10명당 미성년자 2천, 성인 5천만 원입니다. 이거 활용해서 미리미리 자산 넘겨주고 그거 불려가지고 나중에 증여 상속세를 해결하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잡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요새 자꾸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닫히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개천에 용나는 사회보다 개, 가재, 붕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개천을 만들자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부모님이 용이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점점 닫혀가고 있지만 신분 하락의 사다리는 점점 가파른 각도로 세팅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허슬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구나 타고난 팔자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1세대는 공부로 역전을 할 수 있었다면 2세대는 돈을 좀 덜 벌어도 재테크로 역전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3세대들은 뭐 3세대 시기에는 3세대만의 역전 방법이 따로 나오겠지만 적어도 1, 2세대가 겪었던 공부나 재테크처럼 누구나 마음먹고 도전하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줄 잠깐 놓는 순간 여러분이랑 여러분 첫 자식까지 하락의 사다리 제대로 타는 거라니까요. 예?